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 중국 갑조리그 13라운드 보내드립니다. 김영삼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13번째 경기인데요. 이제야 중국 갑조리그는 전반기를 마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팀이 이제 14팀이기 때문에 네. 전반기 한 번씩 하면 이제 13번이 되고요. 또 이제 후반기를 한 번 더 하면 26라운드가 이제 마지막이 되죠. 네, 오늘 반환점을 도는 날인데요. 그만큼 이 중국 갑조리그는 호흡이 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행 상황 알려드립니다. 네, 13라운드 순위표입니다. 장수팀이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계속 승점을 올리면서 오히려 2위, 3위 팀과 좀 벌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승점도 다른 팀에 비해서 압도적이고 네. 개인 승수도 33승입니다. 아주 압도적으로 지금 질주를 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미이팅 선수가 주장전에 나와서 많은 승수를 거두면서 장수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벌 항저우는 1위를 차지한 적도 있었는데요. 현재는 3위에 내려앉아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장시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하위 팀으로 가봅니다. 8위부터 산둥팀이 랭크되어 있고 민생 베이징, 중심 베이징이 나란히 있는데 중심 베이징은 생각이 좀 깊을 것 같습니다. 네, 중심 베이징은 디펜딩 챔피언 그리고 바뀐 게 있다면 예. 신민준 선수가 김명훈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거든요. 좀 신기하게도 지금 10위까지 쳐져 있고요. 다행히 김명훈 선수가 저번 라운드에서 연패를 끊은 바가 있고요. 저장팀과 취저우팀은 계속해서 13위, 1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의 한국 선수 현황입니다. 박정환 구단이 또 다시 1패를 더하면서 2승 4패. 박정환 구단 확실히 좀 중국 갑조리그에선 성적이 좋지 못한데요. 네, 그동안은 항상 좋았어요. 승률 네. 한 70% 정도는 꾸준히 유지를 했는데 올해가 아마 중국 진출 이후에 가장 네. 좋지 않은 성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번 저번 시즌에서는 9승 4패를 기록했던 박정환 구단이 현재 좋은 성적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신진석 구단은 오히려 1승을 더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5승 1패 그리고 김지석 구단, 변상일 구단까지도 전부 성적이 좋습니다. 네, 임지석 구단 오늘 13라운드에 출전을 하게 됐고요. 이세돌 구단 역시 12라운드에 이어서 오늘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지석 구단은 중국의 같은 3위 미위팀 구단과 만나게 됐습니다. 중국의 자존심 대결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네, 것 같은데요. 김지석 구단은 한국 랭킹 2위에서 이제 4위, 5위를 이제 오르락 내리락. 요즘에 네. 이제 거의 3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미이텐 구단은 예전에 이제 1위까지 했던 적도 있었어요. 네. 아주 옛날에. 그러다 조금 침체기에 빠졌다가 요즘 다시 치고 올라오면서 미이팅 구단도 거의 2위에서 5위를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양국에서 같은 위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위텐 구단은 바로 저번 라운드에서 박정환 구단에게도 참 좋은 내용을 보여줬던 선수죠. 제가 봤을 때는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내용적으로 아주 훌륭했던 한 판이었고요. 명국으로 이야기해도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네.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자, 김지석 구단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났습니다. 역시 김지석 구단과 미이팅 구단의 이 기보라는 것만으로도 가슴을 뛰게 하는데요. 오늘도 풍성한 내용 기대해 봅니다. 그럼 중국 갑조리그 13라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2018) 중국 갑조리그 13라운드입니다. 민생 베이징의 김지석 구단과 장수의 미위팅 구단. 자, 장수팀은 현재까지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민생 베이징 팀은 9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양화점. 내귀에서 화점이 나왔는데요. 요즘 가장 유행하는 보석이 네. 양화점 그리고 바로 33 침투. 예전에는 소목도 많이 두곤 했는데 요즘에는 소목을 두고 굳히면은 뭔가 속도감이 좀 떨어지잖아요. 네. 특히 이제 인공지능들이 양화점을 많이 두고 그 이후로는 확실히 소목보다는 화점의 빈도수가 더 높아졌습니다. 지금 저 백이 둔수도 한때는 맨 처음에는 이제 젖히는 수를 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날일자를 많이 하다가 요즘엔 오히려 느는 수를 두고 우상기를 걸치거나 또는
우하기죠. 우하기를 걸치거나 아니면 바로 또 3-3을 들어가는 바둑도 얼마 전에 제가 봤고요. 네. 그전에는 이 귀에서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내면서 결론을 지었다면 이제는 생략을 하고 또다시 손을 돌리는 건데요. 네. 이론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네. 예전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걸치면 어지간하면 이제 협공을 하거나 받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요즘 바둑을 보면은 인공지능들끼리의 바둑을 보면 걸치면 손 빼고 상대방한테 또 걸쳐요. 네. 걸치면 또 계속 걸치고 받아주질 서로 않고. 예. 자기 갈 길을 가죠. 예, 저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그 많은 그 기본적인 이론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느낌. 예, 그동안 뭐 바둑을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바둑을 배우는 분들이 본다면 상대가 걸쳐오거나 어떠한 응수를 했을 때는 대답을 해주는 것이 맞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예. 그 예전에 이제 항저우에 가면은 또 항저우를 하게 되는데 네. 그 아주 미녀 중에 대표적인 미녀 서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서시라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서시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항상 얼굴을 찡그리고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동네 처자도 얼굴을 찡그리고 다니고 저 동네 사람들도 찡그리고 다니고 모든 이제 여자들이 서시는 찡그려도 예쁘니까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찡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아, 그렇듯이 아무나 이 화점 그리고 3-3 네. 뭐 걸쳤는데 손 빼고 이걸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제 한국으로 치면 박정환 구단이 하면 뭐든지 다 있어 보이는 것처럼 네. 약간 그런 것들이 있겠군요. 네. 그리고 우하기 지금 정석 마무리도 예. 예전에는 이제 있는 수를 많이 뒀는데 요즘은 네. 오히려 밑으로 받는 수를 많이 두고요. 이 수는 벌림과 동시에 이 좌하에 있는 백도를 압박을 하겠다는 뜻이 있고요. 여기를 젖힌 수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형태, 또 어떤 경우에 또 여기를 붙여서 이렇게 끊을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둔 수입니다. 자, 과연 김지석 구단은 어떻게 타개를 할까요? 타개의 느낌이 아닌데요? 아예 들어갔어요. 네. 근데 이거 들어간 수는 어떻게 보면은 좀 과한 느낌도 있어요. 무리스럽거든요. 왜냐하면 하변에 흑돌이 워낙 많고 네. 지금 여기까지 벌린 것은 좀 공격을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무난하게 한 칸 나가는 것보다는 입구자가 좀 더 단단할까요? 기본 감각은 뛰는 것이 일반적이 아닐까요, 그래도? 왜냐하면은 네. 여기 입구자에서 이제 물론 넘어갈 때는 보탬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쪽 백돌과 이쪽 백돌이 전투를 할 때는 또 이렇게 당당하게 가르고 나가는 것이 상식적으로 볼 때는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제가 뭐 이 미이팅 구단이 둔 수에다 제가 이견을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뛰어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아, 거길 또 씌웁니까? 이거는 참 신기한 수예요. 지금 여기 들어갔다가 입구자니까 씌웠어요. 또 갈라달라는 유도인가요? 네, 갈라달라는 뜻인데 네. 아직은 종잡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아마 이런 게 있다는 뜻으로 보여요. 이렇게 하고 꽉 이을 때 이 교환이 모자 씌워서 입구자 한 이 교환이 백의 입장에서 이제 이득이 될 수가 있다. 한번 눌렀다라는 저는 거군요. 이제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싶은데요. 좀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여길 들어가고 입구자 할 때 씌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수인데 네. 근데 만약 여길 두면은 방금전처럼 됐을 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만약에 흑이 연결을 할 때는 원래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렇게 끊을 수 있는 여지도 생기고 날일자도 못 넘어가겠고요. 날일자도 이 수 대신 이렇게 했다고 치고요. 이렇게 되고 날일자로 넘을 때도 이렇게 붙이면 여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자리인 것은 확실합니다. 네, 모두 다 연결이 어렵습니다. 이 교환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김지석 구단의 의도였는데 이제 그래서 입구자보다는 네. 한 칸 뛰는 게 어떨까? 그런 의문점이 들긴 하네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 미이팅 구단은 어쨌든 갈라가지 않고 반대쪽도 얇지 않느냐라는 또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네. 이거는 그렇죠. 이제 입구자가 누가 보더라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인데 네.
그럼에도 붙였다는 것은 이 구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미팅 구단은. 네, 이제는 호구 치는 수를 선택을 하네요. 여기는 젖히는 것이 워낙 좋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단수는 치고 둬야 합니다. 네. 끝내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급한 자리로서 흑이 바로 착수를 했고요. 패로 바로 굴복을 패를, 시키는군요. 바로 패를 한다. 근데 이것은 네. 패를 지는 순간에는 흑이 빵 따내만 하는 순간에는 좌하기 쪽은 백은 초토화되는 거예요. 거의 종이 조각처럼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힘을 쓸 수가 없는 형태가 네. 되죠. 믿는 패감이 있나요? 네, 여기 치받고 흑이 여기는 종이 조각이 돼도 네. 이쪽을 막으면 여기가 더 종이 조각 아닙니까? 네. 더 산산이 부서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긴 하나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백이 잡으면 한 점을 따내면 흑은 패감이 없죠. 여기가 있어요. 약간 악수이긴 하지만 찌르고 밀거나 끊거나 하는 그런 패감이 몇 개가 있을 거예요. 백은 이쪽을 막는 것도 거의 패감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쪽 단수를 만약에 해소를 하면 단수 치고 흑이 너무 응수하기가 까다로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이런 데를 띄면은 또 받기도 그렇고요. 살더라도 네, 많이 당하네요. 많이 당하는 모양이에요. 최소한 네. 이렇게만 되더라도. 그럼 백은 이쪽 치받고 젖히는 것이 패감이기 때문에 패를 했다고 봐야 되겠고요. 메이팅 구단은 약간 악수긴 하지만 유사시에는 찌르고 막고 막거나 끊거나 하는 패감이 있기 때문에 네. 싸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쓰려고만 한다면 흑이 패감이 좀 더 많네요. 그렇죠. 정말 이기려고 작정하면 하나, 네. 둘, 셋. 물론 따낼 수도 있지만 이으면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까지 5개까지는 나와요. 패감을 아니죠. 씁니다. 6개까지죠, 6개. 여길 먼저 또 하나 미니까. 그렇네요. 근데 워낙 손해죠. 미리 끊어놓고 하는 것은. 자, 일단 찌르는 것은 약간 악수인데 네. 백의 패감을 지켜보고 미팅 구단의 생각도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초반 무패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초반에는 어지간해서는 패를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렇다면 김지석 구단이 사실 무리를 한 건데 근데 이제 이바둑은 치받고 젖히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패를 결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 여기 같아서는 하변을 확 찌르고 싶거든요. 하변을. 네, 백도 악수를 이- 둬준 거니까요. 여기 말씀하시는 네. 거죠, 흑이. 지금 찌를까요? 너무 좌악이 패가 클까요? 네, 여기 찌르면 근데 여기 잡는 게 너무 커요. 워낙에 커요. 다음에 또 여기 누르면 사활도 좀 신경이 쓰이는 형태거든요. 네. 기분에 치우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바꿀 땐 늘 냉정해야 되죠. 그렇다고 굴복하는 건 기세에 밀리게 되고요. 이렇게요. 이건 없는 수인가요? 어지간해서는 이게 왜 이거 하면 안 되냐 하면은 여길 두면은 흑이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것도 잡아야 돼요. 그리고 바깥쪽을 백이 연결할 수 있으면 백이 자세가 아주 좋아집니다. 이건 괴롭네요. 그래서 어찌 됐던 간에 이미 여기까지 찔러놓은 마당인데 이 패는 계속 해야겠죠. 여기서 이제 백도 약간 고민이 생겨요. 원래 부분적인 점수는 당연히 늘어야 되지만 이렇게 늘어야 되지만 패감을 감안을 한다면 꽉 이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또 집으로 손해니까요. 그렇죠. 눈 뜨고 손해 볼 수는 없다라고 네. 보고 늘었습니다. 자, 여기서 백도 문제입니다. 백은 어차피 지금 여기를 이을 순 없잖아요, 백이. 백도 이을 수 없죠. 예, 패감을 써야 네. 되는데 패감은 딱 2개가 보여요. 하변을 꽉 잇는 것, 그리고 우상기를 뭐 붙이고 젖혀서 연타하는 것. 그래도 여기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두고 만약에 잡더라도 이런 데 꽉 막으면
다음에 여기 넣는 게 거의 선수잖아요. 흙이 받아야 될 거예요, 이런 데를. 여기가 선수가 될 테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물론 이제 좌하기는 백이 제법 손해를 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변 쪽에 원래 흙이 만들어 놓은 모양을 많이 없앴죠. 이 정도라면 그래도. 그리고 흙은 밀고 찌름으로 인해서 우하기 쪽에서 몇 집 정도는, 이게 정확히 몇 집인지 모르겠지만 몇 집 네. 정도는 확실히 손해를 봤을 거예요. 네. 이쪽 마이너스는 여기 하변을 꿰뚫고 우변에서 악수를 받은 거로 상쇄가 된다. 아마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있는 것까지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물어봅니다. 네, 이미 밀어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흙이 마음 편하게 팩감을 쓸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지금 팩감을 쓰는 것도 네. 바깥쪽으로 끊지 않고 안쪽으로 끊었어요. 백이 이렇게 받으면 또 하나 팩감이 듣고 나중에 이제 위에서 밀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또 옆구리 붙이거나 하는 수가 남아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어야 될 거예요, 백도. 이음은 이제 흙이 팩감은 줄어들었지만 백돌이 끊어서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는 그쪽으로는 또 흙이 약간 이득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팩감을 쓸 때도 손해패를 쓰더라도 같은 값이면 조금 덜 손해인 쪽으로 하는 게. 자, 여기도 치받았는데 이것도 거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백이 바로 막는 것하고 비슷한 맥락입니다. 잡더라도 뚫는 것이 워낙 기분이 좋기 때문에 다음에 백이 2선 젖히고 단수 치는 것도 보장이 되고요. 네, 여기까지는 흙이 팩감이 남아 있고요. 네, 자, 흙도 마지막 팩감을 썼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백이 백은 어디가 있을까요? 한 팩감만 있으면 좀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잘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치받으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하변 쪽을. 네, 그렇죠. 예, 여기 팩감이 있고요. 지금 흙이 해소를 하더라도 네. 여기 단수도 거의 선수일 테고 꽉 이으면 여기 빵 따냄 당한 게 물론 뭐 집으로는 몇 집 손해겠지만 여기 한 점도 지금 패석이 됐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나중에 한 칸 띄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백이 바깥쪽이 강하면 아예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의 입장에서는 살짝 부담이죠. 또 흙의 발전성이 있는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러고 나서 만약에 형세를 본다면 네. 이 한 점과 이 한 점은 그냥 상쇄시키고요. 요 하변의 흙집과 이 우하기 백집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흙집이 여기 한 10여 집 약간 넘게 있지만 여기가 굉장히 두텁잖아요. 덤이 있고. 비할 바가 안 되네요. 백이 좀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자, 이제 문제는 백이 한 점을 잡았을 때 흙의 팩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흙이 아까 좀 악수긴 하지만 이렇게 끊어놨으면은 단수 치고 잡았을 때 다음 팩감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요. 여기 하나 들어가는 팩감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좀 아쉬울 수도 있을까요? 받아야 되는데 네. 그 다음에 잡으면 백이 다음 팩감을 이렇게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들여다보는 팩감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두고 이을 때 젖히면 빈삼각하고 안 잡히죠? 당장 이거는 찌르고 찔러서 안 될 테고 밀고 날일자 하는 것도 붙여서요?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오면
아, 그것도 되네요. 예, 막으면 단수 쳐서 안 되고 이건 흙이 됐고 늘어도 찔러서 안 될 테고요. 그렇다면은 하변 백돌 연타하면 못 잡겠죠. 하변 8점이요? 이쪽이요. 네. 이건 좀 불투명해서 네. 뭐 한 세 수를 둔다고 치면 뭐 되겠지. 예를 들어서 하나 두고 뭐 두고 그 정도 크기라면 한번 해볼 만할 텐데 네. 2번 가지고는 조금 불투명하니까 흑의 입장에서는 좌상기 팩감 쓰는 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선은 좌상기를 연타를 해서 백돌 한 점이 좀 뭐 체면이 좀 구겨지긴 했지만 좌하기를 그래도 잘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이 모양은 이제 이렇게 단수 치면 있고 여기까지가 이제 마무리고 이쪽을 단수를 친다면 늘고 만약에 여길 단수 치면 이렇게 백도 이렇게 할 거예요. 네. 이렇게 한 점 잡아서 이걸 두고 늘 때 꽉 이으면 이 축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이 되겠죠? 안 되나요? 아, 되네요. 딱 축이네요. 네. 마지막에 단수 치고 나갈 때 이렇게 네. 한번 해볼까요? 빠른 축. 네. 끝까지 해봐야 돼요 요즘에는. 멀리 있으면 저도 이제 네. 가다 끊기나요? 아까 근데 제가 빨리 해보니까 축 같았어요. 네. 아래에 눌러놨던 네. 102점이 큰 그게 힘이 됩니다.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돌들이. 네. 네, 이렇게 더 이상 네. 못 도망가죠. 네. 그래서 끊지 못하고 네. 반대로 단수 쳤고요. 그렇죠. 만약에 그 축이 되면 흙이 지금 백이 이은 곳을 끊어도 되죠. 네. 자, 백이 귀는 뺏겼는데요. 좌변 쪽으로는 진출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좌하기가 워낙 잘 됐고 네. 여기는 여길 누르면 밀고 늘어야 되죠. 네. 여길 밀고 만약에 막더라도 이렇게 두면 살아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괜찮은 것 같아요. 살아있네요. 네, 살아있어요. 네. 자, 이것은 어, 아낌없이 교환을 하는데 아마 젖히면 끊을 수도 있는 모양이에요. 한 점을 제압하기 어렵나 네, 보죠? 늘더라도 네. 여기 늘면 다음에 어딘가 받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도망가면 물론 좌변에 흑돌이 하나 뭔가 있다면 봉쇄가 되겠지만 지금은 봉쇄가 잘 되지 않는 형태니까 백이 충분히 둘 수 있습니다. 흑도 아마 늘어야 된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젖히면 바로 끊겠다는 뜻이에요. 젖혔을 때 아마 백도 이렇게 둬서 이건 또 젖히면 또 늘어야 되거든요. 이건 아마 또 밀어도 또 늘어야 될 거예요. 이건 상변의 폭이 너무 커지죠? 그렇죠. 그리고 이 좌변에 또 흙이 먼저 둘 수 있잖아요. 예를 네. 들자면 한 이만큼. 그러면 이것도 이 모양도 별거 없고. 그래서 지금 밀었을 때는 젖히면 바로 끊겠다는 뜻입니다. 늘어주긴 했는데 네. 이 밀어둔 교환 하나가 득이라고 보는 건가요? 원래는 이렇게 5선을 밀지 말라는 거죠. 네. 하지만 지금 이게 이제 덜 밀었다가 흙이 이런 데 꼬부리게 되면은 상변의 모양도 좋아지고 이 백돌 넉점이 운신하기가 거북하니까 세점머리나 마찬가지네요. 보통은 이제 여기 밀 때마다 석집씩 늘어나기 때문에 예전 이론으로는 밀지 말라는 건데 네. 근데 지금 상황은 밀어도 괜찮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자리가 포인트 같아요. 제가 방금 전에 이렇게 눌러서는 사활에 문제가 없었거든요. 네. 이것은 이것은 물론 이제 흙이 탈출은 되겠지만 탈출은 당연히 되는데 그냥 공배만 연결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좌변의 폭이 굉장히 좋아지고 흙은 여기에는 흙이 늘더라도 들여다보는 것이 절대 선수이기 때문에 늘 살아있어요. 여기 흙이 두더라도 이미 살아있는 모양이고 좌하기는 백이 이렇게 찌르고
여기 찝는 게 선수고 여기가 아직 살짝 남아 있어요. 중간 물론- 관계가 있겠네요. 물론 당장은 잘 안 되겠지만 네. 그래서 지금은 이 선으로 둔 수가 가장 좋은 공격법으로 봐야겠습니다. 안에서 살기 어렵기 때문에 나옵니다. 네, 이렇게 억지로 돌을 양분하는 것보다는 공배로 연결시켜주는 것을 프로들은 조금 더 좋아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흙은 공배만 두잖아요. 네, 지금 돌 2개를 뒀고 지금도 또 손 빼면 아직도 위태위태해요. 이런 데를 두면 차단되는 모양이거든요. 또 게다가 또 이것도 선수잖아요. 거의 차단이 됐다라고 봐야 돼요. 네, 또 받아야 되는데 어딜 받더라도 흙돌 3개가 전부 놀고 있죠. 집으로는 제로예요. 네. 그냥 연결을 위한. 반대로 백은 2선 밀고 날일자 이 좌변에 전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수들이잖아요. 돌의 능률이 많이 그렇죠. 떨어집니다. 흙돌. 그러니까 저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발전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백은 두는 족족 다 발전성하고 연관이 있는 수들이고 흙은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으니까. 네. 자, 이 모양은 이제 적정한 선으로 지키기만 하더라도 한 20집 이상은 확보가 되는 형태죠. 한 이만큼 두더라도 더 이상 들어오긴 쉽지 않은 형태 아닙니까? 깊게 들어오긴 네. 어렵겠네요. 여기는 이제 나중에 백이 또 찝는 게 선수고 흙이 예를 들어 흙이 이런 데 젖혀였다고 가정해도 다 받아주면은 25집 이상은 확보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 그쪽을 띄웁니까? 여기 끊는 것을 계속 노리겠다. 흙이 그렇다고 여기 있는 것은 여기 빠져나온 수들하고 똑같죠. 공배, 그냥 네. 공배를 두는 거고 백은 역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수고. 이렇게 내 돌은 능률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상대방은 이제 비능률적으로 공배만 두고 있으면 당연히 승리자는 내가 되는 거죠. 네, 바둑의 기본 원리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백의 흐름이 좋거든요. 거기까지 들어갑니까? 깜짝 놀랄 만한. 자, 손을 뺀 백을 꼬집는 수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도 거기까지 들어가나요? 그냥 모양만 놓고 봤을 땐 덥석 한 칸이나 2칸으로 씌우더라도 네. 흙이 굉장히 답답해 보이긴 하는데 씌우면 나가긴 어렵겠고 안에서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인가요? 이 안에서 살 수 있는 겁니까? 이런 거 전부 선수를 해도 네, 거기까지는 예상이 가는데요. 바깥쪽은 괜찮지 않습니까? 호구 치면 호구 치면 늘면 혹시 치받아서 치받을 나가나요? 수도 있으니까요. 단수 칠까요 그러면? 이렇게 들면은 이렇게 저는 젖히는 것만 생각했는데 네. 이렇게 치받아서 나갈 수가 있겠네요. 지금은 상변이 흙이 좀 다치더라도 나가는 것이 급선무니까. 백만 그리고 갈라놓으면 흙도 네. 충분히 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좀 조심해야겠네요. 그러면은 이걸 할 때 백은 단수를 쳐야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나갈 수 없나요? 이을 때 넣으면 되고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이제 잡거나 이어야 되죠. 탈출은 되긴 되네요. 은근해 보이는데요, 네. 갑자기. 모양은 좀 그냥 별론데 막상 이렇게 나오면 예. 백도 미생이 되니까 흙도 잘 빠져나왔네요. 네,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백도 응수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척 봤을 때는 뭔가 아주 무리한 수법 같은데 자, 그래서 한 칸을 띄웠네요. 그래도 흙이 탈출구가 있습니까? 그냥 척 봤을 때는 네. 굉장히 답답해 보이는데 그 자리는 흙의 입장에서는 뭐 손해는 거의 없을 것 같긴 해요. 다만 나중에 이제 여기 두면 여기 둬야 되는데 이음은 이쪽이어야 되는데 여기 나오면 좀 악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좀 문제가 생기죠. 네, 타고 나올 네. 수 있기 때문에
자, 역시 들여다보고 이 한 칸까지 흙이 자세를 잡는 예상되는 수순이었는데요. 백이 당연히 끊을 테고요. 백은 뭐 당연히 차단해야죠. 여기 넘어가 버리면은 나가긴 어려울 것 같은데 붙이나요? 이렇게요. 일단은 붙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날일자라거나 하면은 막아서 이게 안에서 살기는 사는 겁니까? 살아도 예. 손해를 많이 봤죠. 살아도 이제 저희가 생불여사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네. 살아도 생불여사. 왜냐하면 이런 데 돌이 있는 것 자체로 나중에 백이 호구치고 젖혀이면은 흙집이 지금 몇 집이 줄어들었거든요. 원래는 젖혀 있는 것이 거의 흙권리였으니까요. 그것만 해도 한 5집씩 없어지는 거니까 여기 뭐 한 20집 깨고 살았다고 쳐도 그리고 바깥쪽 튼튼해지고 이런 거 남고 남는 게 없어요. 네. 사는지조차도 의문이고. 그래서 이제 바깥 세상에서 관상이란 영화 혹시 보셨나요? 네, 네, 맞습니다. 왜 관상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상을 탁 보면은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척 보면 대충 알잖아요. 네. 이제 저희 바둑 두는 사람들도 이 상을 딱 보면 얘가 과연 좋은 상인지 나쁜 상인지. 근데 이런 상이면 그렇게 좋은 상이 아니에요. 흑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경험으로 네. 이뤄봤을 때 이제 직관이 이건 좋지 못하다라는 판단이 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 날일자는 아닌 네. 것 같고요. 만약에 둔다면 여기나 또는 붙이고 나오거나. 근데 이것도 그렇게 좋은 상은 아니에요. 흑의 입장에서는. 자, 그렇다면 다음 수 더 궁금해집니다. 미위팀 구단. 일단 붙여갔고요. 이건가요? 설마 젖히는 게 되나요? 이게 여기 들어갔을 때부터의 네. 미팅 구단의 설마 했거든요. 그림이네요. 여기를 단수를 치면 있겠죠. 있겠죠. 이걸 이으면 이건 연결이 연결이 되고요. 된다 그런 뜻이에요. 네, 연결이 되면 오히려 백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백은 이렇게 만약에 단수를 치면은 여길 막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끊겠다는 뜻일 테고요. 여긴 하나 백이 받아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가 지금 백 뭐 흙도 듣는 게 많이 있긴 해요. 그냥 끼우고 다 돌려칠 순 없나요? 조금 아까워서요. 흙이 그럼 이렇게 끼우고 다 네. 단수를 치는 것은 물론 기분은 좋지만 약간 아까운 느낌도 있어요. 여기 그렇네요. 그럼 그냥 눌러야겠어요? 흙은 아마 여기까지는 선수가 될 테고 이렇게 늘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는데 느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여기에 뭐가 흙이 재밌는 게 좀 있어 보이거든요. 백도 여기를 또 함부로 건드릴 순 없어요. 여기 단점 때문에. 근데 이 그림은 이 상은 백도 좀 불편해 보여요. 혹시 백이 잡더라도 네. 다 막히게 되면 재미가 없죠. 네. 그렇다면 백은 이쪽을 쳐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두고 늘 때 있거나 늘거나 해야 되는데 이건 뭔가 그래도 빠져나온 느낌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은 이건 백이 잡히거든요. 오히려. 잡혔죠. 예. 그렇다면은 밀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나오면 우선은 전투가 되는 모양 아닙니까? 이건 흙도 할 말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갈 때는 뭔가 굉장히 음, 무리한 수법이 아닐까 싶었는데 들여다보고 한 칸 띄고 붙이고 젖히고 나오니까 백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까다롭게 생겼습니다. 자, 미위팀 구단이 깊게 들어갈 때만 해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었는데요. 이제는 끄덕여지게 만드는 수가 나왔습니다. 김지석 구단, 다음 수 어렵습니다. 네, 김지석 구단은 과연 어떤 수를 보여줄까요? 자, 일단은 끊었는데요. 이쪽을 치고 막는 게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한 듯해요. 여길 단수를 쳤기 때문에 다음에 늘거나 있거나 해서 여기 단점을 보강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늘었고요. 흙은 뭐 단수 칠 수밖에 없어 보여요. 이 모양이라면. 원래는 이렇게 단수를 쳤을 때 뒤에서 치고 막는 것이 통렬해야 하는데요. 이렇게요. 네. 원래는 이런 게
기본 맥이죠. 이런 모양에서. 근데 네. 지금은 여기를 끊으면 다음에 잡아야 되는데 꽉 이으면 오히려 백돌이 지금 휘청휘청 하고 있죠. 거의 잡혔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수가 너무 없어서. 지금은 바깥쪽을 빠져나와야 돼요. 아, 단수를 쳤어요. 이으면 나오겠다는 뜻인데 이게 지금 되나요? 막으면 잡고 나가면 미리 쳐야죠. 네. 이어야죠. 슬그머니 나갈 때 흙이 응수하기가 까다롭겠네요. 호구 치거나 하면 이 한 점 잡아서 잘 안 될 테고 따라 나와서 막는 것은 여길 단수 치고 이걸 나가고 이을 수밖에 없을 때 또 나가면 흙이 위험해 보입니다. 그냥 나가는 건 흙도 밀면서 힘이 붙기 때문에 먼저 눌러놨습니다. 그렇죠. 그냥 나가면 흙이 여기를 밀고 나가서 두드리더라도 잠깐은 기분 좋지만 네. 같이 나간 다음에 이쪽 약점이 백에게도 부각이 되거든요.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이때 예, 이때 이렇게 나가겠다. 지금도 막긴 어렵다고 보고 막으면 있네요. 이렇게 단수 치겠다는 뜻인가요? 아, 지금도 비슷한가요? 이렇게 두면? 여기가 선수가 되고 생각보다 좀 머리 아픈 거 아닙니까? 저는 떨려서 이렇게 못 두는 스타일인데 네. 단수 치고 요렇게 요거는 그래도 뭔가 좀 여기가 선수가 되면 수상전이 요런 게 있나요? 이거 너무 어려운 전투인데요. 장담하기 쉽지 않죠. 여기 혹시 이쪽 싸움이 됩니까? 이걸 두고 여기가 선수일 테고 끊어서요? 이쪽 끊어서 이건 여섯 수인데 이것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리고 여기 장문이죠? 네. 김지석 구단 과감한 수를 보여줬는데요.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어려우면은 그냥 가만히 나가면 좀 마음은 편하죠. 쉽긴 하니까. 아, 거길 또 먼저 둬요. 자, 이건 김지석 구단이 뭔가를 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이런 거 단수로 쳤을 네. 때 저는 그냥 나가면 지금 뭐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준비해둔 수는 찝는 수예요. 지금 흙이 여기를 받아야 돼요, 원래는. 받으면 뭐 젖혀서 물어보나요? 있거나 하면은 여길 젖히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끊고 늘면 이 싸움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여기가 좀 흙도 한 방에 해결이 잘 안 되는 모양이라 이거는 그렇게 수가 길지는 않고요. 이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잊고 난 다음에 젖히면 뒤로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음은 여기 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네. 여기 나오는 수가 있네요. 이음은 이렇게까지 나와서 이 수상자는 되게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잊는 게 안 되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이걸 또 봐야 돼요. 눈 꼭 감고 네. 버티나요? 근데 이거는 일단 여기를 선수로 당하는 것이 눈물 나게 아픕니다. 귀가 지금 열집이 없어지죠. 선수로 잡히죠. 여기까지니까. 네. 김지석 구단의 준비한 수는 이거네요. 김지석 구단은 이거로 된다. 이거 두면 젖히고 이거 하면 나가서 잡는 것이 워낙 이득이니까 다음에 찌르고 수상전을 하면 충분하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가볍게 보면 이 찝는 수는 언제든지 선수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보통 이 선수들은 이런 찝는 수까지를 언제부터 보고 있는 건가요? 최소한 여기 단수 칠 땐 보고 있었을 거고요. 네. 그 전에도 아마 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또 사람마다 다른데 네. 저 같은 일반 기사와 이런 초일류 기사들은 또 깊이가 다르니까. 네, 아무튼 지금 여기를 찝으니까 네. 흙은 손을 돌렸어요. 당장 받는 게 거북하다 이거죠. 손을 돌리니까 이제는 접수를 했고요. 집으로는 꽤 많이 이득을 봤죠. 다만 이제 끊거나 들여다보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은 좀 약간은 마이너스가 됐을 테고요. 깔끔하게 잡힌 네, 거죠. 일단은 좌하기 쪽으로는 100은 25집 이상의 집이 확보가 됐어요. 지금 돌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6에 17, 18, 19, 20, 한 21, 거의 30집에 가깝겠네요. 이게 뭐좀 늘어나는 것도 있어서 여기까지 합치면 40. 집으로는 그래도 100이 재밌어 보입니다. 40집이 확보가 된 상태고 흙은 하변에 한 10여 집 정도. 좌상기가 이거하고 저처에만 한 15집 정도 치고 네. 여기도 지금 끊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 100이 끊으면 흙이 좀 부담스러운 모양이잖아요. 여기도 이제 100이 좀 어느 정도 좀 플러스 요인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하변도 100의 지분이 좀 있고요. 유일한 마이너스 요인은 이 중앙 네. 좌상기 쪽에서 흘러나온 건데 이런 찝는 거 그리고 뭐 끼우고 이렇게 버텨서 굴복시키는 거 밀거나 입구자가 선수 생각보단 탄력이 있는 형태로 보입니다. 자, 흙은 당장 공격이 안 되면 흙이 기대할 수 있는 곳은 상점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은 지켰고요. 그 수는 이으면은 자체로 이득 같아요. 넘는 것도 기분이 좋고 차단하면은 여기 슬그머니 나오는 것까지가 다 백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네. 흙의 안형을 싹 없애버렸잖아요, 지금. 있는 순간 나가는 것도 되겠는데요. 아, 이것도 돼요? 요렇게까지? 네. 그러네요. 이렇게 하면은 그때 넘겠다. 한 점이 아직 확실히 제압이 안 됐기 때문에 흙이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늘었어요. 지금도 나가는 게 됩니까? 지금은 잡히는 지금도 되나요? 지금도 되긴 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붙여만 놓고 여길 다시 붙였어요. 이게 여기로 흙이 만약에 되돌아가게 된다면 약간 악수지만 아주 중요한 중앙을 먼저 두잖아요. 한 수 벌었죠. 네, 늘거나 젖히거나. 네. 그렇죠. 한 수 번 거예요. 여기서는 원래 흙이 호구 칠 수 있잖아요. 당장 말고 끝내기 때. 네. 여기 하나 들어가는 곳은 백이 물론 몇 집 악수는 되겠지만 한 수 번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발목을 붙잡을 수 있다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흙은 원래는 정수는 젖히고 버텨야 돼요. 그럼 이때 김지석 구단 여기서 뭔가를 지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자, 붙인 교환으로 인해서 끊는 것은 확실하게 보완이 됐는데요. 자, 찔렀어요, 우선. 여기는 이제 흙도 막힐 수가 없는 게 네. 여기를 막히는 순간에는 백의 유일한 걱정거리가 사라져요. 이런데 막히면 둘맛이 안 나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듯이 지분 백이 지금 많아요. 네. 근데 여기 유일한 단점이 튼튼해지면은 흙의 입장에서는 바둑이 너무 재미가 없어지죠. 나가야 나갈 되겠고요. 수밖에 없는데 자, 지금 여기에 뭔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붙였다는 것은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나가는 것이 있다. 나갑니다. 자, 우선 나갔고요. 네.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수를 치고 이으면 이것도 지금 문제가 생겨요. 근데 여기는 더 문제가 생겨요. 이거 이대로 가는 건가요? 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얼마 못 가나요?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손오공 같은 갈 수가 없죠, 더 이상.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죠. 네. 근데 이 돌이 잡히는 순간에는 저희가 이거 막혀도 아까 재미가 없다고 그랬는데 잡히면은 뭐 더더욱 바둑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뚫을 예, 수밖에 뚫을 없겠고요. 수밖에 없는데 나가면 당연히 이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제일 쉽게 여기만 단수를 쳐도 이을 때 이렇게 원래는 이 교환이 없으면 단수 쳐서 백이 잡히는 모양인데 이 교환으로 인해서 절묘하게 백은 탈출을 했고 오히려 흑돌 넉점이 잡혔습니다. 그렇네요. 이렇게 돼도 역시 바둑이 끝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이제 김지석 구단이 그리고 있던 그림인데 흙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거기서부터 일단 여기는 받아야 된다 그거죠.
백이 다시 변신하기에는 예. 또 있는 것과 백이 불안하니까요. 예, 잡는 것은 뭐 척 봐도 한 20집은 무조건 넘게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단수 친 것이 여기 단점을 노릴 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네요. 아, 그렇다면 이제는 이쪽으로. 막아서요. 이게 백이 어딘간 둬야 되잖아요. 네. 있거나 늘거나 어딘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늘었는데. 이제는 여기 또 단수 치면 잡히니까. 어딘간 받아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이게 정수겠죠? 어차피 호구 쳐도 찌르면 못 두니까. 살 수 있는 여기서 건가요? 제일 좋은 거는 네. 백이 여기 두면은 여기 둬서 잡을 수 있으면 바둑은 끝이에요. 그런데 세 점을 끊겠죠. 이쪽을 끊으면. 이게 여기 두면 차단해서 안 된다는 얘기네요. 이거 오히려 백이 잡히는 모양이에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까지는 못 하겠네요, 백도. 여길 뒀다가 끊기면 오히려 좌변이 잡히니까. 네. 자, 흑은 이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백은 제일 좋은 건 호구인데 이게 찌르면 그래도 괜찮은데 끊었을 때가 이게 선수가 돼도 넘어가기가 쌍립은 예. 이어서 안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백이. 붙여도 찌르면 여기가 지금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네, 될 것 같은데 네. 백이 네. 성립하지 않습니다. 석점 따내면서 요거까지 바로 잡히는 모양이에요. 이거는 백이 안 됩니다. 백은 여기로 되돌아와야 돼요. 이쪽을 방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방어를 하고 흑이 찝어서 넘어가는. 그나마 미팅 구단은 찾은 건가요? 입구 찝어서 넘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거의 지금 돌 거둘 뻔했는데. 네, 넘어갔습니다. 거길 또 끊습니까? 이게 김지석 구단이죠. 이게 이제 바깥쪽으로 탈출을 하면은 나 혼자만 몰릴 수 없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같이 계속 도망가서 그래도 흑이 먼저 나가는 행만데 잡히진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 뭐 패맛 뭐 이런 것도 있겠고요. 탄력이 있나요? 탄력이 그래도 네. 생각보단 있어 보여요. 그쪽으로. 여기 붙이는 수가 참 나오는 수를 보면서 기가 막혔는데 미팅 구단도 아주 절묘하게 그래도 연결하는 수를 찾아냈어요. 여길 또 붙입니까? 참 봐도 참 어렵게 돕니다. 행마만 보면 김지석 구단이 신난 것 같은데요. 뭔가 네. 손바람 내는 분위기이긴 해요. 단수 치면은 있고 예. 이렇게 나가면 다음에 이제 이런 것 등이 선수니까 지금 오히려 흑이 좋아요. 자, AI는 흑이 절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다시 5대5를 맞췄고요. 붙이고 젖히니까 다시 5대5가 됐어요. 일단 이 흐름은 그래도 만들어낸 흐름으로 보이거든요. 여기를 호구를 치면서 이쪽과 뭐 단수 쳐서 버티는. 자, 이런 부분 접전 미위팅 구단은 어떨까요? 둘 다 최고죠. 김지석 구단도 아주 강하고 미팅 구단도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잘 도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재능만큼은 누구보다 뭐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기사,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랬죠. 네. 근데 이제 뭐 한국의 정상급 기사들 얘기로는 좀 경솔한 끼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해요. 그런데 요즘에 한때 좀 주춤하다가 요즘에 또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작년, 재작년쯤에 이제 대학교 입학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미팅 구단이요. 네. 그렇게 보면 김지석 구단도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니긴 하지만 확실히 좀 다른 모습, 한 커플 더 벗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가 뭔지 모르는 전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냥 미생만 놓고 보자면 백은 두 곳이 갈라져 있고 흑은 하나만 보완하면 되잖아요. 그럼 백이 좀 더 바쁜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는 네. 백이 막는 순간에 거의 해결이 된 형태예요. 여기 이을 때 적당히 한 칸이나 두 칸 띄워놓으면 거의 살아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가 단점이 있어서 이런 데 뛰는 것도 거의 백의 권리라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미생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그렇군요. 다만 이제 흑이 빠져나올 수 있는 흐름이 된다면 그때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차례 패가 일어났습니다. 이 패도 서로에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뭔가 백이 좋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백이 좀 좋은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막상 전투가 벌어지니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지금 팩감을 쓴 것도 복잡한 수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에는 나가야 될 것 같은 게 예. 여기 막았다가는 그냥 이었다가는 여기를 안 두고 아예 이쪽을 막아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쪽 두면 빵 따내서 여기는 어디를 두더라도 만패불청이거든요. 아, 팩감이 없다는 거군요. 그러면 이걸 둘 때 단수 칠 수 있는 흐름이라 나가는 건 이거는 오히려 잡혀요. 막아서 잡히는 형태죠. 네. 이렇게 패하는 아. 것은 이거는 백이 그래도 여유 있는 패라 여기 패감이 자체 패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지금 이으면은 막아서 이거는 괜찮은 흐름으로 보이고요. 백도 원래는 이거로 이렇게 둘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한 점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게 싫었던 모양입니다. 한 번에 해결되는 게 네. 싫은 거죠. 그래서 늘어놓고 네. 그때 이음은 아마 그때는 이제 여길 두겠다라는 네. 뜻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흑도 여길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가면 백도 나가겠고요. 같이 나갈 때 그때 이으면 되니까. 눌리면 잡히진 않나 보죠. 근데 이게 막히는 순간에는 흑이 재미가 없어서 뒤가 어떻게 되든 우선 이렇게 두는 게 맞는 네.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너무 어려운 전투 아닙니까? 또 답답해 보이는데요. 이걸 나가고 이걸 잡힐 따냈어요. 이걸 잡으면 빵 따내서 이건 나쁘지 않다. 아마 또 그렇게 본 것이 아닐까. 팩감을 써야 된다면 팩감 하나 버는 거니까 안 따낼 이유가 없고요.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다. 이제 화면- 거의 살았다라고 봐야 되고요. 네. 이거는 잡히진 않을 거예요. 여기가 아. 신경이 쓰이는 형태라 그러면 그냥 같이 살았다고 치고 아까 저희가 100이 40이라고 그랬는데 좀 늘어났죠. 덩까지 쉬운. 잡히지만 않으면 이거는 100이 괜찮아 보입니다. 네, 흙이 집이 괜찮을 없습니다. 것 같아요.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팩감을 쓰거나 받아야 되거나. 근데 팩감이 없죠, 지금. 아니, 팩감을 굴복하는 순간 흙 잡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두고. 나가면요. 여길 네. 둬서요. 이을 때 이렇게. 그러네요. 이게 지금 원래는 여기에 빠져나가는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단수로 인해서 다 방어를 해버렸죠. 그럼 위기입니다. 미팅 위기 지금 그렇다면 팩감도 없고요. 이러면 그러네요. 불가피하게 2점 잡아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게 기세로 나가야 된다 그랬는데 네. 기세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냉정하게 보고 기세를 부려야 되는데 지금은 그럼 위험해졌다는 얘긴데요. 없죠? 다른 길이? 다른 길이 없죠. 이거 잡히면 네. 이 바둑은 바로 끝이에요. 흑은 뭐 죽으나 사나 이어야 되는데 이거 장기로 치면 지금 외통수 아닙니까?
뭐 할 게 갈 없는데요? 데가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지금. 아, 팩감이 됩니까? 이게 잡으면 끊겠다는 뜻이죠? 네. 이쪽은 단수 치고 나가봤자 그냥 키워서 죽는 거밖에 안 돼요. 백은 의미가 없고요.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잡으면. 아, 해소를 했어요. 그만큼 상변패가 컸나 봅니다. 지금 흙이 15집 이상 늘어났는데 열다섯 집 이상 늘어났는데 지금 깔끔하게 살았고 5점을 끊어서 잡지 못하면 차라리 막아서 연결시켜주는 것이 나을 텐데 끊었어요. 우하기를 끊었죠. 여기는 네.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제가 볼 땐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눌러서요. 예. 바깥쪽이 다 선수라 음, 근데 지금 여길 끊었단 말이죠. 그냥 내버려 두고 차라리 다른 쪽으로 여러 가지 수를 듣게 하는 걸 보고 있나 봅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게 지금 이런 데가 다 선수예요. 그렇죠. 백의 입장에서는 네. 끊는 것이 있으니까 그럼 이 흙이 지금 못 나간다는 탈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얘기네요. 네. 밀어도 젖히거나 하면은 바깥쪽이 워낙 눈에 보이지 않는 선수가 많기 때문에 잡을 수 있다. 아, 이것도 뭔가 이야기가 되네요. 네, 여전히 바둑은 백이 괜찮아 보입니다. 흙이 물론 이걸 잡긴 했지만 빵따내물에서 더 이상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백이. 네. 그리고 여기도 지금 사실상 흙 5점이 동사한 것 같아요. 움직일 수가 네. 없는 형태로 보입니다. 네, 백이 건드려주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흙이 결정을 짓고자 먼저 나섭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보이기도 해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중앙을 두고 백이 이제 우하를 접수를 할 때 여기 어딘가 접수를 할 때 그때 이제 새 출발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보이거든요. 아 거기도 또 둬요. 예, 크게 잡고 싶은 거예요. 손바람 손바람이 제대로 난 것 같은데요. 흙이 젖혀가면 또 젖히겠죠? 그렇죠. 리듬 저희가 네. 소위 말하는 리듬이 지금 제대로 나오는데요. 흙이 상당히 곤란해 보입니다. 이걸 두면 또 젖혀서 나올 뭐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요 네. 2점 잡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여기가 아주 풍족하게 기분 좋게 지금 흑돌 5점을 제압을 했죠. 네. 생각보다 우하귀의 5점이 크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번 냉정하게 바둑을 한번 판을 예.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좌하기가 제가 아까 약 30집 가까이 될 거라고 했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30집이 약간 안 날까 날까 하는 정도. 근데 여기가 그래도 또 빵빵. 45 가까이 날 테고 이게 여기가 또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예선집은 거의 예선집 이상은 확보가 됐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흙은 여기까지 한 시은집 정도 날 것 같고요. 좌하기, 좌변, 중앙, 좌상기까지 그렇네요. 여기도 그래도 한 10집 정도를 봐주면 예선 그래도 백이 좀 재밌지 않을까 싶은데요. 걱정거리도 별로 없어 보이고 여긴 잡으러 가려면 이어야 되는데 이쪽 단수가 선수고 한 칸 뛰거나 뭐 날일자 정도 하면은
자리를 잡는 데는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네. 두 점을 확실하게 제압해 둡니다. 나가는 것이 싫었나 보죠. 이렇게요. 네. 그러면 여기 이어야 되는데 이거나 단수 쳐야 되는데 여기까지가 선수가 되니까. 거길 또 밀고 여전히 이 5점은 움직일 곳이 없죠. 도망갈 틈이 없습니다. 네. 날일자로 들어올 수 없나요? 아, 이렇게요? 네. 받아도 되고 이쪽 끊는 것도 약간 있어요. 기본은 그냥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날일자 하더라도 받으면은 나가더라도 한 날일자 정도 하면 일단 제압이 됐고 나중에 여기 나가 끊는 것도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점점 우하귀에서 우변까지 백의 집의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역시 이번에도 비껴서 받겠고요. 네, 지금도 물론 막으면 젖혀서 약간 틈이 생기는데 한 칸 띄어서 받으면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집이 형성이 됐어요. 이 모양 그냥 좀 바둑이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한번 세주고 세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대략 30집이거든요. 돌이 7개, 16, 17, 19. 여기까지 거의 30집인데 이것도 다 집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40 정도가 나면은 거의 30에 덤까지 80. 근데 이런 형태라면 흙이 80을 만들 수가 없죠. 지금 흙의 발전성은 우하귀인데요. 우상귀? 아, 우상귀. 우상귀는 아직 일단 집이 여기가 아니니까요. 근데 이걸 네. 치고 나가면 다음에 여기까지가 선수라? 원래는 정수는 받아야 되는데 근데 백이 한 이만치 두면 이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반면으로도 의문일까요? 네. 이 그래프가 오히려 너무 보수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흙도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받았다가는 흙도 한 이만큼 두고 버텨야 될까요? 근데 저는 이 바둑은 괜찮을 것 같아요. 백이 별일 없으면은 이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괜찮아 보이고 네. 그리고 크게 걱정거리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바둑이. 일단 약한 돌이 약한 돌이 얘가 거의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네. 상변도 뭐 잡으러 오려면 이건데 흙이 이건데 이게 선수가 되고 한 칸 정도 뛰면 이게 잡히는 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심하게 시달리는 그런 형태도 아니고요. 꽤 여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초반부터 계속 접전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때마다 김지석 구단이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세로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김지석 구단 우세를 잡았습니다. 2018 중국 갑조리그 13라운드입니다. 네, 김지석 구단과 미위팅 구단의 대결입니다. 자, 올해 중국 갑조리그 성적 김지석 구단은 4승 1패고요. 미위팅 구단은 9승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김지석 구단이 우리 나이로 이제 정확하게 30이 됐잖아요. 그렇죠. 89년생이니까요. 원래 제가 이렇게 기사 생활하면서 보니까 10대 중후반부터 한 20대 중반까지는 속기 바둑을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속기 바둑을 긴 장고대국보다 더 잘 두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대 후반이 되고 30이 넘어가면서부터가 속기보다는 시간이 있는 편이 훨씬 더 잘 두는 것 같아요. 근데 김지석 구단도 이제 딱 그런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속기보다는 여유 있는 긴 시간의 대국이 본인의 기량을 120%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훨씬 더 네.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기를 못 둔다기보다는 장고의 그 퀄리티가 더 높아진 건가요? 그렇죠. 이제 좀 긴 시간이 있어야 이제 네. 순발력은 좀 어렸을 때보다 좀
처지지만 뭐, 지식도 훨씬 더 많아지고 그리고 경험이나 관록 이런 것도 쌓이고 하면서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바둑을 더 잘 두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중국 리그 성적이 네. 더 좋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 갑조리그는 2시간 반 정도가 제한 시간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세계 대회와 비슷합니다. 좀 줄었죠. 원래 2시간 45분의 그렇죠. 초읽기였는데 네. 올해부터 2시간 네, 25분이 됐습니다. 25분, 2시간 20분 정도 줄인 거죠. 네, 김지석 구단이 중앙 쪽에 힘있게 밀어간 가운데 미위팀 구단 일단 우상과 우변 쪽의 간격을 잘 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디 쪽으로 가야 할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한 판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12라운드에 이어 다시 한번 출전을 했는데요. 중국의 장타오 선수가 맞붙게 됐습니다. 그 판으로 가봅니다. 네, 이번에도 2장전에 출전한 이세돌 구단 취저우 팀이고요. 취저우 팀은 이번 시즌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상대는 저장의 장타오 6단입니다. 네, 저장에는 신민준 선수가 용병으로 뛰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이대국이 주장전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은 용병 대 용병은 주장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취저우가 홈이기 때문에 이세돌 구단이 주장으로 나오면 저장에서는 신민준 구단을 주장으로 쓰고 싶어도 못 써요. 반대로 이제 저장이 홈이다. 그럼 신민준 구단을 주장으로 썼다. 그럼 반대로 이세돌 구단 주장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두 팀이 다시 만나게 되는 건 후반기 마지막 경기인 26라운드가 될 텐데 그때는 네. 이세돌 구단을 볼 수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신민준이 나온다면? 그렇죠.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두 기사 모두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순위 때문일까요? 순위가 너무 쳐져 있어서 네, 그때쯤 되면은 네. 13위, 14위가 이제 확고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두 기사를 마지막 라운드에 볼 수 있다면 네. 강등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간의 경험으로 봤을 땐 예, 왜냐하면 용병을 볼 때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저의 추측인데 냉정해야죠. 그렇습니다. 지금 취저우가 14개 팀에서 14위, 저장팀은 바로 위인 1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취저우 팀은 이제 이세돌 구단이 6번을 나와서 3승 3패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12라운드가 끝났으면 48판을 둔 거예요. 개인 승수를 따질 땐. 근데 아까 개인 승수를 봤더니 10승이 약간 넘었을 정도니까 48판을 둬서 10승이 조금 넘을 정도면 패수는 이제 30몇 판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워낙 또 전력이 약하기도 하고요. 이세돌 구단을 데려가는 팀은 아무래도 전력이 약한 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번 시즌 때에도 이세돌 구단이 허난 팀으로 뛰었었는데 떨어졌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 선수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네. 확실히 고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한 칸을 뛰었어요. 이세돌 구단이 원래 네. 알파고 하고 대국을 했잖아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기사 중에 한 사람으로 봐도 무관한데 실상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두는 수를 그렇게 인정을 안 해주는 대표적인 기사였어요. 그렇죠. 그런 네, 방법도 수단들을 잘 따라하지 않았고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노트북을 하나 새로 구입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네,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수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이런 모양에서 날일자를 많이 뒀는데 한 칸을 띈 것은 여길 나와서 이제 이쪽을 끊으면 잡겠다는 뜻이 되고요. 반대로 이제 끊을 수가 있잖아요. 반대로 끊으면 축이 백이 좋기 때문에
그렇네요. 지금 이렇게 좌악이 단수를 치면 나가서 흙이 걸립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축이 좋을 때는 한 칸 뛸 수가 있다는 건데 이제 물론 이제 아주 단순한 거긴 하지만 이세돌 구단도 인공지능을 해부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제 뭐 그것도 하나의 뉴스거리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흙은 더 이상 건드리지 않고 좌악이를 먼저 물어보는데요. 네, 역시 많이 나오는 정석이죠. 붙여서 받아둡니다. 네, 간혹 낮게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지금은 저 우상기과의 관계로 인해서 고조장단을 맞추려면은 네, 날일자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낮게 받으면 우상귀에서 흙이 끊었을 때 워낙 눌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낮게 뒀다고 치면은 여기를 찌르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가정했을 때 네, 한 점을 이렇게 잡으면 이 간격이 지금 날일자는 그래도 간격이 봐줄만 한데 한 칸 낮게 있으면은 이게 봐주고 싶지 않거든요. 그림이 좀 이상하죠. 네. 흙도 일반적으로 둔다면 벌리게 되겠는데요. 장타오 6단은 이제 원래 이번 라운드는 주장으로 나왔지만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 한 3년 전쯤에 3, 4년 전쯤에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아주 참담할 정도의 성적을 보여줬었는데 네. 언젠가 봤더니 속기대회 성적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TV 아시아 선수권대회에 중국 대표로 나왔거든요. 네. 근데 TV 아시아 선수권대회 중국 대표로 나오려면 조건이 중국의 그 공영방송인 CCTV배에서 우승을 하거나 준우승을 해야 TV 아시아 선수권을 나올 수가 있습니다. CCTV도 속기전이죠. 네, 그렇죠. TV 네. 대국 속기전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중국 대표로 나왔으니까 우승 아니면 준우승을 한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속기가 아주 셌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1, 2년 전, 2년 전쯤인가요? TV 아시아 선수권대회에 중국 대표로 나온 걸 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 리그 대국을 이제 눈여겨봤더니 속기 대국을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성적을 보니까요. 사실 주장전보다는 속기전에 나온 횟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속기 전문 선수, 이제 특화, 네. 속기 특화 선수라고 봐야 되는데 예전에 그런 기사들이 몇몇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러시아 구단이라고 이제 지금은 요즘은 이제 좀 잠잠하지만 네. 한때 이제 세계대회 우승했던 러시아 구단도 속기 전문 선수였고요. 제한 시간을 무조건 안 썼죠. 세계대회 나와도 늘 제일 먼저 끝나고요. 네. 기록자들에게는 인기쟁이였는데요. 근데 장타국단이 이번에 주장으로 나온 것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민중 구단이 주장으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장으로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네. 저장팀은 사실 다른 타 팀처럼 이 사람이 주장이다라는 것이 아직은 색깔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치룬이나 리저와 번갈아 가면서 계속 주장전 나오고 있고요. 네. 뭐 다른 강팀들을 보면은 주장이 대체적으로 큰 이변이 없는 한은 거의 주장. 그렇죠. 그 랭킹이 높은 사람이 예. 주장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장은 조금 색다르죠.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초일류 기사가 그 팀에는 없다. 이제 선수 그렇습니다. 수급이 원활하게 네. 돌아가질 않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다른 팀은 주장을 맡고 있는 선수들이 대부분 세계대회 우승컵을 들어 올렸던 선수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게 없다면 제가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국 바둑리그에 인대가 있어요. 네. 그 우리
프리미어 리그처럼 임대가 있는데 임대가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다. 아, 자금 사정이 좀 열악하다. 이제 그렇게 봐야 전체적으로 되겠습니다. 예. 안 좋네요. 자, 다시 바둑으로 가보죠. 네. 초반 아직 진행 중인데요. 아주 평범, 네. 결국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주 저희들 눈에 낯익은 예, 아주 평범한 그림이고요. 이 수는 이제 이을 수도 있고 차단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전투가 벌어졌을 때 이 백돌이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단을 하고 싸우는 거고요. 네. 자, 이 모양은 자하기의 저 모양은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에서도 아, 나왔었죠. 예, 이국에서도 나왔었죠. 나왔었던 네. 기억나시죠? 그 판에서 5선 어깨집기도 네, 그렇죠. 예.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5선 어깨집기가 나와서 그때 상당히 파격적인 수법이다.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5선 어깨집기는 돌이켜보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공부할 때 후지사와 구단 바둑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요. 뭐 다들 본 적이 없다, 처음 보는 네. 수다라고 했는데 찾아보니 예전 고전 일본 기사들이 좀 썼던 기보들이 나중에 그렇죠. 나왔었죠. 아, 또 이쪽으로 단수를 치네요. 어, 보통은 흑이 한 점을 나갔을 때 오히려 행마를 도와주는 수로 그렇지. 알고 약간은 있는데요. 이제 속수.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걸 두고 돌이 겹치게 나오네요. 예, 요걸 나가면은 이렇게 위로 치고 네. 나갈 때 한 번 더 단수 치고 나갈 때 따내겠다 그런 뜻인가요? 충분히 싸울 수 있네요. 역시 이것도 하변에 백이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응원군이 있고 네. 또 저 멀찌감치 백돌 이것도 이제 응원군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충분히 전투를 할 수 있다, 싸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아, 나왔네요. 5선 어깨집기. 저희가 방금 얘기하자마자 네. 지금은 이제 이수로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칸을 띄거나 하면은 중앙에 백이 날일자 같은 걸 하면은 중앙이 백이 더 이제 풍선처럼 부풀어지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밀어야 돼. 위로 밀거나 밑으로 밀거나 해야 되는데 백이 밀어주면 이제 같이 늘어서 이 풍선보다는 오른쪽 풍선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폭이 다르죠. 예. 어떻게 보면 서로의 모양이 만나는 경계이기 때문에 대세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좀 해퍼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네. 만약에 하변을 둔다면 이게 맞는 방법 같아요. 이제 아래로 또 흘러오겠죠. 자, 거기까지는 네. 밀어둬도 여기는 흙도 받아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2단 젖혔다가는 끊어서 흙이 좀 모양이 이상해 보이거든요. 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하변 날일자 하면은 백도 이제 좌하기 흑돌 두 점을 거의 접수를 한 것 같아요. 이 모양이라면. 네. 일단 이 바둑도 우선은 집은 백이 확실히 괜찮아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우변의 모양이 워낙 좋으니까 이 모양이 이제 어느 정도 집이 될지는 뭐 누구도 모르겠지만 전체가 전부 흙집이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렇게 놔두지 않겠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네. 이 바둑도 개인적으로는 백이 좀 재밌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장타오 6단이 이렇게 5선 어깨집기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알파고 2국과도 맥락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들어가지 않을 곳. 네, 길이에는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지금 봐도 뭐 흙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돌이 흘러가는 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어깨 짚은 수는 괜찮은 감각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귀 쪽으로 조금 좁혀놓고 다음 우변을 노리는 건가요? 근데 이거는 이쪽 예. 흙은 이쪽을 젖혀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백이 어느 쪽으로 젖혔을까요? 2단 젖히면 단수 치고 여기 끊어 꽉 이어서 뭐 여기도 워낙 흙이 튼튼하니까 전투가 벌어지면 마다할 이유는 없죠. 여기 두면은 뭐 반대로. 끊거나 음, 치고 젖히면 아마 근데 이것도 만약에 백이 귀를 두려고 한다면 젖히는 수는 가능했거든요. 네. 아무튼 백의 입장에서는 붙이고 넘어가면 집으로는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파고 들어갔잖아요. 흙은 좌하기에 덤 정도, 물론 덤은 안 되겠지만 한 7집 정도 되는 집을 제외하고는 우변 모양 하나밖에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일반가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마치 사면성으로 키운 듯한 모양이 됐네요. 그러네요. 예. 사면성을 했는데 네. 우상기 옛날에 닭개미야 구단이 좋아하던 정석 있잖아요. 네. 그거랑 물론 형태는 좀 다르지만 그런 모양이 하나 있고 우하기 쪽은 네. 흙은 그 정석이랑 비슷한 모양이지만 백은 하변에 큰 집이 낮죠. 여기도 자상기 같은 경우도 씌우면은 모양이 상당히 좋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이 정도라면은 거기를 또 젖혀요. 못 끊는다는 건가요? 끼우면 단수 치고 이어서 이 싸움이 된다는 얘기죠. 이세돌 구단 이야기는. 되는 겁니까? 이거 너무 위태위태할 것 같기도 한데 엄청 떨리는데요. 네, 저처럼 심장이 약한 사람은 네. 둘 수가 없는 수예요. 그러니까 장타와 육단은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썼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손 빼면은 바깥쪽이 좀 허전하니까 지키기 위해서 젖힌 건데 이걸 젖히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끊고 한 점 잡는 거로는 뭔가 발이 느려요. 백이 선수를 잡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지금 이걸 못하는 순간에는 선수를 백이 잡을 수도 있거든요. 혹은 기세로는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끼워서 입고 잡으러 가는 게 저라면 저는 굉장히 떨릴 것 같아서 이렇게 못 두거든요. 젖히는 수요? 예, 끼워서 입고 이어서 잡으러 오면은 위태위태해 보여서. 근데 이세돌 구단은 무슨 소리냐, 이거는 잡히는 돌이 아니다. 근데 이세돌 구단처럼 네. 예, 초일류 기사들 특징이 이런 그 돌에 대한 감각이 정말 뛰어납니다. 아, 역시 뒤로 후퇴했어요. 그렇다면 잘 됐는데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세돌 구단이 이렇게 두면 되는가 보다 하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네. 그런 프리미엄이 좀 강자들은 좀 그런 프리미엄이 확실히 있어요. 네. 만약에 제가 여길 젖혔다 했으면 이 사람이 이제 장타육단이 네. 아마 잡으러 왔을 텐데 이세돌 구단이 젖히니까 인정을 해줘야지. 네. 그래서 이제 뒤로 후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선수로 처리가 된 건가요? 굉장히 좋은 자리죠. 네. 원래 여기가 약점이 약간 있는데 이 모양이 물론 당장은 흑도하기 힘들지만 그 단점도 확실히 지금 보강을 했고 다음에 끊는 것도 노리고 있고 또 우변을 삭감을 할 때 연결고리도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것이죠. 오히려 젖혀달라고 유도를 네, 합니다. 젖히면 자연스럽게 늘어서 또 밀면 또 늘어서 흑의 입장에서는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게 이 우변밖에 없어요. 다른 곳은 아예 없으니까 이 우변의 집을 크게 지을 수 있는 것이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자, 이것도 지금 유심히 봐야 되는 수예요. 이 정도로 네. 나쁘지 않다. 좀 심하게 말하면 이겼습니다예요. 이 정도로. 근데 제가 계산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
두 칸의 이 눈목자 정도로는 이세돌 구단은 이 정도로 충분하다라고 본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도 사실 큰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뭐 한 줄, 두 줄 더 들어가도. 그럼에도 요만큼만 뒀다는 것은 뭐 흙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집을 지켰다라고 가정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변도 꽤 커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정도까지 선으로 본다면 7줄이죠. 한 이런 집은 충분히 나 보이거든요. 네. 거기 여기 그냥 덤이라고 치고요. 이거는 좌하기는 덤보다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하변의 백이 약 25집은 확보가 되어 있는 형태예요. 여기는 뛰면은 밀고 밀어서 살아있고 막으면 같이 막아서 살아있는 돌입니다. 합쳐서 그냥 5집만 봐줄까요? 30집? 그리고 여기를 만약에 일반가로 이렇게 만들면 백이 여기 벽이 엄청난 벽이 생겨요. 그러면 이 좌상기에 있는 흑돌 2점이 자연스럽게 동사할 수가 있는 형태예요. 뭐 나중에는 한 백이 입구자는 한 칸 정도 띄어서 잡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집이 되면은 요렇게 사각형으로만 지어도 쉬운 집이거든요. 요렇게 사각형 박스로만 집을 지어도 7줄이니까 77은 49만 해도 대략 쉬운 집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짓는 건 앉아서 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살려갑니다. 그래서 원래 우변만 놓고 본다면 예. 한 요 정도 두면은 이게 더 이상 백도 깊숙하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제는 깊숙하게 들어가려면 더 진지하게 들어갔어야죠. 근데 여기를 뒀다는 것은 요 정도 지어도 살살 깎고 여기를 철줄을 내리거나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아주 정확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또 지금은 우선 2점을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아쉬운 쪽이 변화를 네. 이끌어내야죠. 이제는 만약에 여기 공격하다가 네. 흙이 살고 이런 데까지 어깨를 짚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어깨를 짚으면 살살 깎고 지키고 이쪽을 두면 우변을 침투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이제 이세돌 구단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네, 역시 거기죠. 네. 일종의 바꿔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지금도 여기 요만큼 둔 것은 흙이 5선 정도로 집을 지키더라도 충분히 할 만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붙였어요. 네, 2칸 열지 않느냐 장타워 6단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그냥 지켜서는 재미가 없다죠. 지금 현재 시국이. 네. 그래서 지금 제일 강력한 수를 들고 나온 겁니다. 여길 뒀다는 것은 이제 2단 젖혀서 그렇죠. 여기서 승부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뭐 다른 건 없죠. 늘어서 같이 넣는 순간에는 우변이 오히려 초토화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네. 젖혀서 백이 끊으면 이 우변을 최대한 크게 집을 만들어서 대항을 하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여기까지 외길이고 지금 이 축이 안 되니까 백도 늘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역시 이 한 점 잡히면 안 되니까 어딜 밀거나 입구자라거나 요 셋 중에 어딘가를 둬서 돌을 차단을 해야겠죠. 자, 우선은 이 백돌이 척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해 보이긴 하죠. 갇혔는데요. 갇혔죠. 척 그렇다고... 봤을 때는. 네. 근데 이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찌르고 막고 이쪽을 찌르더라도 다 막으면 살리기 위해서는 여기를 단수 쳐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맛보기가 됩니다. 끊는 것이 양쪽 끊는 것이 맛보기가 되니까 네. 문제가 없죠.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반대를 밀었어요. 여기를 밀어봤자 젖히는 순간에 백이 연결이 되니까. 근데 이것도 역시 여전히 백이 입구자 하거나 하면은 연결이 됐어요. 다음에 나가 끊더라도 막으면 오히려 흑돌 석점이 잡힙니다.
흑의 포위망이 허술했기 때문에 백이 타개가 가능해졌고요. 네, 장타의 6단이 아직 공격을 늦추진 않고 있습니다. 승부수를 걸면서 여기서 또 한 차례 접전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자, 이세돌 구단 벌어놓은 실리가 많습니다. 타개한다면 충분히 유리하게 이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내드리는 두 판 모두 분위기가 좋은데요. 다음 수수는 2부에서 보내드립니다.